자, 우리 파도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. 한 주가 끝났습니다. 참 이번 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. 그죠? 파도 역시도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 무려 또 7.08% 하락으로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만 재차 하락을 했고 그죠?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또 이전의 저점을 이탈해버리는 요런 또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사실 이제 61선 실적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. 여기를 깨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. 요렇게 일단은 예상하고 있습니다. 파도의 실적은 어찌됐건 전 분기 대비했을 때보다도 성장을 한 상황이고 전년도 대비했을 때 역시도 성장을 했잖아요, 여러분들. 그죠? 근데 이 61선을 깬다?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일단 이동평균선 요 61선을 하단으로 지지해주지 않을까. 그러면 이제 이전에 이 저점 라인들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겠죠. 그쵸? 그러면은 조금 큰 틀로 이러한 박스권을 다시 한번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, 일단 또 25,000원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니까 상단 역시나 25,000원 이렇게 일단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. 요 하단은요 21,250원이거든요. 요 라인. 그 이전에는 이제 26,600원에서 28,000원 좀 요렇게 잡아 드렸었는데 28,000원 요렇게 일단은 하단을 요렇게 변경을 할게요. 일단 뭐 61선을 좀 지켜줘야 하는 게 좀 상식적으로 맞으니까. 그죠? 실적이 지금 부진한 건 아니잖아요. 실적은 지금 성장세기 때문에 61선을 잘 지켜내야 한다. 좀 요런 이론이니까 일단 21,250원 요 라인,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좀 요 라인은 잘 지켜낼 필요가 있다. 일단 요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사실 오늘 같은 이런 시장 상황, 저는 뭐 시장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런 시장을 사실 보면은요 쳐다보기가 싫어요. 뭐볼 것도 없잖아요. 뭐 하락하는 종목은 대다수고 지수는 뭐 미친 듯이 빠지고 있고 환율은 뭐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죠? 외국인들은 뭐 계속 팔아치우고 있고 최근에 증시 이 고객 예탁금이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. 최고 85조 원까지 갔었는데 뭐 최근 이번 주에만 한 5조 원 정도가 또 이탈하는 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또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신용 매매하시는 분들, 뭐 비투 하시는 분들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. 괜히 또 물론 뭐 파도야 이제 증거금 100%니까 현금이 있어야만 이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신용 매매 가능한 종목들도 있어요.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도 뭐 빚내서 할 수 있죠. 근데 괜히 샀다가 잘못 또 떨어져 버리면 반대 매매 나와요. 반대 매매. 그러면은 결국은 누가 피해 봅니까? 신용 쓴 사람이 피해 보는 거죠. 그죠? 물론 뭐 파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. 이런 부분들. 그래서 그냥 좀 이런 상황에는 저도 사실 보기 싫어요. 저도 사람인데, 그죠? 여러분들도 시장 이렇게 하락하면은 잘 안 쳐다보려고 하실 것 같습니다. 뭐 영상 꼴도 보기 싫겠죠, 그죠? 하지만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파도만큼은 뭐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주가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냥 뭐 하루도 쉬지 않고 빼먹지 않고 의리로서 찍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쵸? 그러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요 찍히는 횟수만큼 제가 힘을 낼 수가 있어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리고 뭐 실시간으로 이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요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, 좀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현재 시장의 조정 자체가 뭐 어떤 악재에 따른 조정은 사실 이제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상승분에 대한 어떤 피로도를 또 풀어내야 하고 이 수급의 어떤 분산 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해요. 그리고 또 이 미국 쪽의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해소가 돼야 되고
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또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, 뭐 단기적으로 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. 아직 텔레그램 채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꼭 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항상 달아드려 놓고 있잖아요. 그쵸? 아직까지 안 들어오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뭐 다른 이야기보다도 지금 이 AI에 대한 어떤 수익성 우려와 미국 주식들의 이 어떤 고평가 논란, 그리고 뭐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금리 결정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. 일단 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이제 하면서 AI에 대한 이 수익성에 대한 어떤 우려들을 일축을 시켰어요, 여러분. 그죠? 3분기 최대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, 엔비디아가.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가이던스 역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, 좀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. 단 하루 만에 그 기세가 꺾여 버렸어요. 그러니까 자꾸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계속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내용을 좀 한번 볼까요? 헤지펀드 대부로 통하는 뭐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업자는 AI 업종의 관련 거품 논란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에 거품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, 이 장기 실적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현금이 필요해서 이 자산을 강제로 팔아야 하는 순간에 터진다라고 지금 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니들은 팔아치워, 우리들은 그 속에서 계속 살 거야. 나중에 크게 오르면 또 지들이 돈 벌겠죠. 그죠? 좀 이런 심리 싸움도 있지 않을까, 내부적으로 있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정도로 최근에 자꾸 이걸 강조를 해요. 이 거품을. 솔직히 이런 거 보면 좀 짜증이 납니다. 그죠? 이 뭐 거품 측정 지표라는 게 또 있다라고 하는데, 지난달 28일 이 지표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. 이 버블이라고 하는 것이 고평가 때문에 터지는 게 아니래요. 뭐 세금, 부채 상환, 뭐 유동성 요구,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산을 현금화할 때 발생한다고 짚었다라고 합니다. 뭐 이 거품 영역이 있지만 아직 이를 터뜨릴 요인은 없다. 뭐 앞뒤가 이야기 달라요.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들? 상당히 좀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최근에 참 좀 그렇습니다, 기분이. 여기 또 이야기예요. 버블이라고 해서 뭐 당장 팔라는 뜻은 아니다. 어쩌라는 겁니까? 어쩌라는 거예요? 너무 이런 이야기 보면 좀 짜증이 나요.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이 강한 AI 수요와 함께 지금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이러한 힘들을 자꾸 억지로 짓누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여기 또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최신 시장 랠리를 거대한 버블이라고 경고한 직후에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하락 전환했고, 혼재된 경제 지표, 이 셧다운 사태 때문에 이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없었어요. 생략이 됐었어요. 그죠?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뭐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불확실성을 자꾸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었고, 이 일자리, 이 고용에 대한 지표가 사실 좀 애매하게 나왔어요. 항상 매주 목요일마다 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좀 애매하게 나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 흐름에 이 엇갈리는 의견들 때문에 시장을 또 짓누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의 한마디가 시장을 또 가라앉히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됐다라는 거죠. 그래도 다시 한번 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, 일단 뭐 SK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어요. 그죠? 이번 주에만 두 차례나 이렇게 빠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, SK 하이닉스 오늘 8% 마이너스죠. 그죠? 8%. 그리고 또 언제 8%가 빠졌었냐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. 지난주 금요일이었네요. 그죠? 네, 하이닉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이 빠진 요런 결과가 나왔는데, 과연 이제 좀 지지를 해줄 것이냐. 61선까지 굉장히 지금
많이 벌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. 그러면 여기까지도 진짜 자칫 잘못하면 빠져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. 여기 오면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기회. 그죠?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? 삼성전자 역시도 기회라고 봅니다. 여기 한번 내려오면. 어찌됐건 지금 반도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회를 살펴봐야 돼요. 다시 한번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. 아시겠죠, 여러분? 파도 역시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61선 여기 지지 나오면 여기 기회, 여기가 이제 기회의 자리.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. 물론 이제 뭐 불타기 하실 분 아니시면은 지금 12,000원 요 아래쪽에서 요 근처에서 사신 분들은 그냥 뭐 편안하게 들고 계시면 되죠. 뭐 조정이 나오든 말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목표 가격까지 시가총액 2조 원, 그죠? 1차. 이렇게 이제 가져가면 되겠지만 이제 뭐 신규 매수를 또 노리시는 분들, 그 재매수 또 희망하시는 분들, 그리고 또 뭐 추가 매수 희망하시는 분들. 추가 매수는 사실 이제 지금 현재도 손실 구간이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니까 불타기를 뭐 하시는 분들도 더러 좀 계신 것 같아요. 그런 분들 좀 제외하고는 추가 매수의 어떤 기회. 일단 요 라인이라고 봅니다, 저는. 요 라인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21,000, 한 100원 선. 한 2만 1,000원 선이라고 하죠, 뭐, 그냥 편하게. 아시겠죠? 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. 요런 의견입니다. 분명히 전망은 좋아요. 맑고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좋습니다. 여전히. 물론 이제 흐린 영역도 있지만 이 반도체 쪽 관련해서는 맑음이에요, 맑음. 이번에 또 정부와 이재용 회장, 뭐 정의선 회장, 뭐 등등등 해서 또 UAE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죠? 이번에 또 뭐 150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또 투자라고 합니다. 역시나 뭐 여기에도 AI, 피지컬 AI, 뭐 방산, 뭐 여러 가지들이 또 이제 있겠죠. 점 계속 좋아요, 지금. 정부와 이 대기업의 오너들이 자, 한 몸이 돼서 열심히 지금 외교하고 계약권 따내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. 지금 여기 보면은 AI가 이제 모든 곳에서 모든 일을 수행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합니다. 지금 지속적으로 품절 상태고 이 실적은 뭐 계속 증명이 되고 있어요. 그쵸? 계속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. 파도 역시도 여기에 뭐라고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거 아마 오늘 기사일 텐데 오늘 기사 맞죠, 그죠? 네. 12시 땡 되니까 이제 올린 기사인데 여기에도 이제 파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나와 있냐면 중간쯤에 제가 본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. 네, 고영 파도 여기 있네요. 뭐 이렇게 밑에 있어. 자, 파도는 기존 HDD를 대체하는 초고속 SSD 전환 트렌드 속에서 이 고성능 스토리지 수요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제 내년 6세대 기술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고객사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. 그래서 내년에 제가 잡아놓은 키워드 뭐였어요? 확대. 요거 분명히 또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번 계약이 단순한 단발성 수주를 넘어서서 해외 대형 메모리 제조사와의 장기 협력 가능성. 이게 이제 강화되는 신호탄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매출 대비 24%에 해당한 대형 건. 작년도 매출 대비 24%라는 이야기죠. 실적 기여도가 뚜렷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. 이번 공급 계약 기반으로 금융, 공공,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등 초고속 그리고 고안전성 SSD 수요 시장에서 여기도 확대 나오죠. 레퍼런스 확대 그리고 협업 강화. 우리가 충분히 좀 기대를 볼 만한 내용들은 여전히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어떤 이러한 대외적인 상황들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원래 상승하는 기간보다요. 원래 하락하는 기간이 더 길어요. 항상 증시의 모습을 보면은 반짝 뭐 한 두 달 상승장 나왔다가 또 뭐 한 세네 달 하락하고 다시 또 뭐 한 달 상승장 나왔다가 또 한 두세 달 하락장 나오고
원래 이제 기간을 좀 놓고 보면은 항상 좀 그런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. 뭐 여러분들도 보아오셨을 거예요. 그쵸? 물론 이제 좀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해만 놓고 보면 분명한 상승장이죠. 그죠? 하지만 이 반대로 또 부진했던 기간을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. 그죠? 굉장히 또 지루하잖아요. 이 기간 때. 무려 몇 년이 3년 동안 지루했어요. 그죠? 상승장. 올해는 확실하게 상승장입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코스피만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올해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었어요. 그동안 또 좀 지루했잖아요. 그죠? 한 3년 동안, 4년 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. 이제 뭐 반등 시작이다 정도로 봐도 뭐 무방한 그러한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. 그냥 요걸 한마디 해드리고 싶어요. 오늘의 한 말씀. 네, 이 또한 뭐 한다? 지나간다. 지나가죠. 그쵸? 지금 뭐 일부러 자꾸 막 우려, 뭐 공포스러운 뭐 이런 분위기를 자꾸 조장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 시장을 다시 한번 좀 리프레시, 뭐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요? 어찌됐건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. 그동안에 사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워낙에 많은 자금들을 흡수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는 분산이 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쏠림 현상들이 어느 정도 좀 꼬인 실타래라고 해야 될까요? 좀 풀려야 됩니다. 네, 채널에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채널에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 네, 이 일반적인 종목들은 시장 지수가 상승할 때 사실 오르지 못했어요. 코스피를 끌어올린 것도 결국은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잖아요. 그쵸? 시장 지수가 빠지면 또 덩달아 같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좀 더러운 꼬임이 풀리기 위해서라도 좀 이런 조정,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고도 하죠, 여러분들. 네, 이런 것들도 분명히 현재 시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또 미국 증시가 과연 또 반등이 나서 줄 것인지가 또 관건이 되겠네요. 그쵸? 역시 환율도 부담스럽습니다. 아무쪼록 뭐 이번 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시장 분위기가 이번 주는 굉장히 좀 좋지 못했는데 다음 주는 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서 다음 주 지나면 이제 12월 마지막이잖아요. 올해 2025년의 마지막 12월 또 연말 시장이기 때문에 좀 연말에 그리고 이어서 내년 연초 1월 시장까지 좀 좋은 분위기로 가기를 희망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. 이제 주말이니까 주말에는 좀 주식 생각보다는 가족과 즐거운 시간들을 좀 보내시고 여기저기 뭐 여행도 다니시고 대신에 날씨가 추우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발 다음 주에는 반등 나오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고요. 텔레그램 채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꼭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